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온앵커 바로 당잠사 내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모처럼 만에 시장의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네, 뉴욕 증시 먼저 보시면 라팔 보스틱 연은 총재의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일중 그래프 나와 있는데요. 여기 딱 상승 전환하기 전에 이때 발언을 했는데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부터 3대 지수 가운데 다우 지수는 유일하게 상승불 켜내면서 전일에 이어서 상대 강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종가 수준도 3대 지수 가운데 탄력도가 가장 좋았는데요. 다우 지수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두 가지 정도의 종목입니다. 한 가지가 세일즈포스, 전일 장마치고 실적 공개를 했었는데 호실적이죠. 뭔가 유통 판매 채널, 소비가 잘 되는가, 잘 팔리는가, 이런 기대감. 이때 같이 자사주 매입 발표된 것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단 예상보다 실적이 잘 잡히면서 세일즈포스뿐만이 아니라 백화점, 메이시스 같이 11%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세일즈포스가 다우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의 힘을 더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플러스 어제 말씀드린 캐터필러, 오늘도 추가적으로 1% 상승입니다. 어제 한 3, 4% 급등을 보였었는데 추가 상승, 마찬가지로 다우지수의 힘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장 초반의 분위기가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고용 데이터가 여전히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을 또 하회했고 이 정도의 실업자가 없나? 그러면 고용이 거의 이제 여전히 완전 고용 수준이구나. 그러면 소비자들이 월급 타서 또 소비를 하고 인플레이션 자극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금리 더 강하게 올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이 레파토리가 장 초반에 또 다시 작용을 했는데요. 라팔 보스틱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확고히 25bp 쪽에 있다. 지금 시장에서 다음 FOMC 때 25bp 인상일까 50bp 인상일까 이거 재고 있고 전일에는 닐 카시카리 총재 등을 통해서 50bp 인상 가능성이 열리면서 시장 좀 압박하는 요인이긴 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을 내려놔도 될까 이렇게 시장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종금리도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자 달러, 금리, 상승폭 다 축소하면서 시장 방향을 돌려내는데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보스틱 총재는 이번에 투표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인사는 비둘기파 인사입니다. 이건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마이크론인데요.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가까이 상승했고 웬만한 반도체 기업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만 홀로 웃지 못하면서 1.6%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보스틱 총재 발언 전에는 4% 넘게 급락하기도 했었거든요. 낙폭을 축소한 건데도 1.6%의 약세. 사실 그 미국의 대부분의 반도체는 거의 칩메이커, 설계 쪽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팹리스 같은 거.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공장 가동해서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쪽이 많기 때문에 직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기업은 마이크론인데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게 만드는 이슈는 있었습니다. 이제 마이크론 CFO가 반도체 하락세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을 했거든요. 지금 수요 좀 개선세가 나오고 있지만 가격에 대한 환경이 여전히 좋지 않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2분기 마진 안 좋을 걸 이렇게 흘렸습니다. 그리고 인원수 감축도 지난번에 11월 콜 때 10% 줄인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걸 더 늘려서 15% 인원 감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직결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우려를 하실 것 같아서 미래에셋 코멘트도 따왔습니다. 미래에셋에서는 이 마이크론의 악영향, 이 간밤의 하락 요인만 보자면 직결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영향력은 좀 제한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이크론이 이제 이번에 재고 평가 손실을 새롭게 인식한다는 발언을 한 건데 그 4분기 지난번에 작년 컨퍼런스 콜 때 이걸 인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인식을 시킨 건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에 이미 이제 손실 부분을 인식을 시켜서 이 우려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반영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 손실은 앞으로 불가피하겠지만 일단 극단적인 하락의 요인, 우려감의 포인트는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엔 좀 희석이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앞으로의 SK 하이닉스 주가의 향방 요인은 이런 실적에 대한 적자 폭, 이미 이제 이 부분은 시장에 반영이 됐고 어느 정도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 적자 폭보다는 실적이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턴에 대한 시기가 언제 나올 것인가, 개선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별로 봤을 때 전력 반도체 섹터의 약세가 아프게 좀 나왔습니다. 전일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투자자의 날의 영향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차기 차량 플랫폼 그 실리콘 카바이드의 탑재량, 요 반도체 탑재량을 75% 줄이겠다고 발언이 나오면서 이 밸류 체인들이 뭐 다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좀 보시면 거의 이제 밈주식 성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 울프스피드가 우리나라도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만년 적자 기업입니다. 밸류에이션 평가할 수 없는 기업이고요. 원래 급등락이 좀 심한 기업이어서 이걸 이제 밸류에이션을 분석할 수 없어서 저는 이제 따로 이 기사를 전달해 드리고 있진 않는데 이런 굉장히 작은 기업들의 낙폭이 좀 두드러졌고 실제적인 기업이라고 보면 미국에서는 온세미컨덕터 정도가 될 텐데 이 낙폭이 한 2% 가까이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 관련주의 투심이 얼어붙은 건 사실이지만 낙폭에 대해서는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건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국의 양회 기대감 어제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당잠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그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중국 양회 기대감, 중국 인프라 그리고 중국 소비 기대감이라고 하면 이 원자재가 특히 반응을 빠르게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국제유가일 겁니다. 이 WTI가 또 추가 상승을 하는 모습, 이게 이제 중국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이 자리한 모습이었고요. 알루미늄이 또 대표적인 관련 테마 섹터일 텐데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원자재 테마 안에서는 이 알루미늄 가격의 알루미늄 테마주들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고요. 철강, 비철금속, 금형, 화학 이런 섹터들의 동반 강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모두 중국이라는 키워드로 관통해 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챗GPT 관련 기업들은 이제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아래에 또 기입을 해봤는데 몇몇 기업들 이제 테마성 움직임, 수급 논리로만 움직였었던 테마주들은 이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 상승과 하락이 한 절반 정도씩 나오긴 했는데요. 실체가 있는 개발 기업이나 반도체 관련 섹터들은 대부분 상승세를 시현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특징주 하나로 이렇게 인베스터데이 실망감으로 많이 밀렸다 이렇게 기입을 해봤는데 테슬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늘 좀 이 패턴이 좀 반복돼 왔거든요. 뭐 AI 데이, 배터리의 날, 투자자의 날 이런 것들이 이벤트가 있으면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늘 실망감이라고 하면서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보통 그러고 나서는 다시 상승세를 시현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실망감이라고 시장에서 해석되는 것들은 이겁니다. 사실은 인베스터 데이 때 뭔가 반값 테슬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크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반값 테슬라라고 하면 모델 2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싼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 계획이 없었던 거죠. 사실 시장은 이제 테슬라한테 바라는 건 과거의 원대한 비전 제시 이거보다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에 필요한 계획들일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재하다라고 하면서 실망 매물로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퍼스트 솔라 어제 신고가 경신을 했다, 급등했다라는 점 체크해 드렸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또 퍼스트 솔라의 강세, 태양광주들의 강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력주들의 강세도 어제 좀 돋보였다라는 점 같이 정리해 드렸는데요. 간밤 테마 섹터의 움직임으로는 테마주 상승률 상위로는
태양광보다 풍력의 상승세가 더 돋보였습니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넥스테라 기업이 3%의 강세입니다. 이 퍼스트 솔라 말씀을 드릴 때 이익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 중심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의 법안의 지원 기대가 깔려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법안들의 구체적인 방향이 어디일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연결고리를 어떻게 투자를 가져가야 될까라는 점에서 이게 어제 당잠사의 마지막 화면 정리해 드렸던 건데요. 그때 이제 폐배터리 굉장히 강조해 드렸었죠. 미국과 중국과 EU 정책 교집합이 친환경이고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는 자원이 워낙 없기 때문에 재사용, 다시 쓰고 아껴 쓰고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정부도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맞물린 기업이 폐배터리 관련 리사이클 기업인데요. 미국과 EU의 원자재법의 또 교집합이기도 합니다. 꾸준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제 또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드린 거고요. 폐배터리 관련주 안에서는 2월 20일 당잠사에서 말씀드린 KB증권의 관심주 성일하이텍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체크해드린 게 왜 성일하이텍을 꼽는가? EU에 이미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체크해드렸고요. 어제 뭐 가장 큰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시라고 정리를 해보고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입니다.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핵심 원자재법, 이게 이달에 이제 공개 예정이고요. 넷제로 산업법은 탄소를 줄이는 그런 방법인데 뻔하죠. 신재생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친환경 이 큰 카테고리 안에서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지속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아마 어제 이제 다 정리를 하셨을 텐데 한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쭉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개장 끝나고 관련 내용들 다 정리해서 11시 방송에 체크해드린 내용인데요. 크게 이겁니다. 앞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경제를 생각한다면 우리 전기차 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전기차 생산 효율화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계획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즉 테슬라는 이 원가 절감을 잘하고 싼 가격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데 다른 기업은 그럴 수 없을걸? 이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였겠죠. 기타는 사이버 트럭. 이게 언제 출시하는가 작년부터 계속 미뤄져가지고 시장에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올해는 출시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도 출시가 안 되니까 사이버 상에서 존재해서 사이버 트럭이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에 이게 출시가 된다면 시장에서 주목을 어느 정도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키워드 광물이라는 키워드를 대서 제가 이제 따로 추출을 해서 관련 내용들 아래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리튬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 줄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리튬 자원의 발견보다, 그러니까 광산에서 채굴하는 것보다 이것을 정제하고 가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발레 같은 광산 기업들은 떨어지고 리튬 정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발견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히토류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중국에서는 또 히토류 테마주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산업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도 이런 부분이 일정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어제 일단은 전반적인 상황들 보시면 시장에 영향을 미친 부분 중국 인프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였습니다. 양대 지수의 낙폭 상승률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명확한 키워드가 보입니다. 중국이라는 키워드요. 중국에 대한 경제 기대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종목의 상승률을 아래에다 같이 기입을 해봤는데 어제 사실 철강, 화학, 에너지 이런 퍼스트 솔라, 캐터필러의 급등과 연관돼 있는 그런 이슈들, 폐배터리, 리튬 이슈들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을 보였었던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가 아래에 따로 기입을 해봤고요. 쭉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 지대하기 때문에 이것도 리포트 쭉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요. 유안타증권의 리포트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한나 연구원의 리포트인데요. 이번에 인베스터데이 주목할 포인트 2가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수혜주까지
같이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양극재 대량 생산 시설 구축 관련 언급이 좀 있었고 관련 언급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셀과 그뿐만 아니라 양극재 내재화를 관측할 수 있을 만한 코멘트들이 나와서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어떤 기업을 봐야 할 것인가, 결국에는 저렴한 LFP 관련 기업을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첨보를 관련 수혜주로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건식 전극 공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공정 방식으로 이 배터리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엿볼 수 있는 기업으로 나노신 소재를 이 레포트에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제 정부 정책의 입장이 또 발표가 돼서 이 내용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차 규제혁신회의가 있었는데 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줄여서 완화를 해줘서 기업들이 이제 이 안에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 논의가 됐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 비대면 진료 바이오헬스 관련해서 이 언급이 한 지난주인가요? 나왔을 때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모습 등 이런 테마주들의 이 등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쭉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로봇 산업에 대해서도 언급이 좀 많았습니다. 메타버스나 반도체 산업의 육성책에 고민을 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수급의 방향이 어디로 모아질까를 좀 고민을 해보고자 이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신흥증권의 레포트입니다. 지금 수급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쪽 시클리컬, 커머디티, 원자재, 밸류, 가치주 이쪽의 우세로 이번에 전환이 됐다라는 흐름입니다. 이 경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오른쪽에 있다가 이게 이쪽 다른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이 아래쪽이고 통화 긴축 정책이 위쪽인데 지금은 이 정책상 여기에 맞닿아 있죠. 근데 이쪽이 이제 경기가 부진할 때고 이쪽이 이제 경기가 좀 나아질 때인데 이 시장의 수급의 퀀트 분석상으로는 이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쪽에 베팅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때는 우호 스타일로 가치주, 우호 자산으로는 원자재, 우호 업종으로 에너지 산업재 소재가 해당이 됩니다. 퀀트 분석상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무엇인가까지 정리가 돼 있는데요. 2월 28일 기준 퀀트 분석입니다. 기계적인 퀀트 분석이고 추천주는 아님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숏보다 롱 바스켓이 유리하겠죠. 이 내용도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